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정부가 오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벌써 이번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어떤 규제책이 담겨 있는지, 또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대책에는 그 대책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배경과 원인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완전 무결한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처음에 목표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소위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는 기존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이 넘는 주택을 산 경우에만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규제지역 대상에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배경에는 미리 예고했던 대로 갭투자가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를 주어서 다시 실익을 취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목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규제지역에 주택을 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과 전입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되는 것만큼 갭투자의 여지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거에 국한되지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것이 이어질지 미지수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도 전입 의무를 신설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 시에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대체로 갭투자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갭투자를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배경에는 풍선 효과가 한몫 단단히 했죠.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훑어보면 초강력 대출 규제를 가했음에도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매매 가격의 60%까지가 오른 전세 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면 굳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2.16 대책 이후에 갭 투자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25% 정도에 급증했어요.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갭 투자 빼고는 달리 투자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말은 갭 투자인데 투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런 점에 착안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갭 투자를 규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의 70%를 담당하는 것이 민간 갭 투자 물량인데, 이 갭 투자 대출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것에는 항상 의문점이 찍히죠.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을 규제하면 그 옆쪽으로 번지고, 자금줄을 차단하면 또 다른 곳에 자금줄을 만드는 이런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나올 때마다 과연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계속 강력한 대책, 강력하게 세금을 환수하고 대출을 더 억제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잡는 데에는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시중에 풀린 돈은 많고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까 항상 갭 투자의 여지가 있는 거죠. 6.17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갭 투자를 어떻게 차단하느냐는 거죠. 갭 투자를 차단하면서 시장의 물량을 나오게 해서 공급량을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는데, 과연 갭 투자는 전세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지금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판국에 갭 투자에 대한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과연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냐 의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출 규제는 항상 뒷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새롭게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에 언제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갭 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득이 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전세가가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갭 투자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작은 신호라도 보여준다면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원정대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완벽한 갭 투자 차단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급량을 늘려주어가면서 갭 투자를 차단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또 개발 호재까지 들먹이게 되면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갭 투자를 잡기가 쉽지 않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따른 유동자금이 언제든지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상존해 있죠. 이번에도 규제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숨고를 수는 있지만 과연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저금리와 또 하반기 추경,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풍부한 유동성을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불안 요소로 보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의 이 대책이 나와서 집값이 숨고르기 양상은 띌 수 있지만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자금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규제책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제가 시장을 미리 앞서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시장 상황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앞만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 오른 곳, 호재는 없지만 가격이 그동안 머물렀던 곳, 이런 곳으로 다시 옮겨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다주택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질 않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공급이 계속 불안 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대책에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나오면 일정 기간 숨고르기 양상을 띄었다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대책도 좀 마련해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동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분산하지 않고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단지 수요만 억눌러서 해결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가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을 예의주시하는데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경매 시장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기간에 실물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은 유동자금을 어떻게 분산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규제책뿐만 아니라 자금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담겼다면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이 더 기대를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장 상황과 정책의 시차를 최대한 줄여서 추가 규제 가능 지역을 미리 예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갭 투자 이런 것들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6.17 부동산 대책이 강력하긴 하지만 만능이 될 수는 없다.